사건 개요. 1968년 12월 10일 일본 도쿄에서 은행 직원들이 현금 3억 엔 현재 가치 약 100억 원을 수송하던 중 경찰을 사칭한 한 남성에게 돈을 빼앗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범인은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발생시키지 않은 채 3억 엔을 탈취하는 완벽한 강도극을 연출했습니다. 범인의 DNA, 지문, CCTV 영상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며 경찰은 일본 역사상 가장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범인을 잡지 못했으며 훔진 돈도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범죄사에서 가장 완벽한 강도 사건 혹은 완전 범죄의 교과서로 불리며 현재까지도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2. 사건 발생 과정. 은행의 현금 수송 계획. 1968년 12월 10일 일본 도쿄 지우다구의 도쿄 중앙우체국에서 니혼 강어편 미쓰이 금속의 직원 급여 3억 엔을 수송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돈은 일본은행 도쿄 지점에서 인출된 후 니혼 강업 호추 공장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 은행 측은 보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4명의 직원이 함께 차량을 이용해 돈을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보안 문제를 고려해 2대의 차량을 이용했고 현금이 든 금고를 현금 수송차에 실어 수송했습니다. 이들은 니혼 강업으로 향하는 도중 도쿄 후추시의 한 도로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철저한 보안 속에서 수송되던 돈은 단 한 사람의 교묘한 사기극에 의해 송두리째 사라지게 됩니다. 경찰을 사칭한 범인의 등장. 오전 9시 30분경 수송 차량이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한 경찰복을 입은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했습니다. 그는 수송 차량을 멈춰 세우고 은행 직원들에게 차량에 폭발물이 설치되었다고 경고하며 차량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경찰의 등장에 당황했고 범인의 말을 믿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은행 강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던 시기였고 불과 1년 전에도 같은 회사에서 경비원이 범인으로 위장한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 직원들은 범인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고 차량에서 내린 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범인의 치밀한 연기. 범인은 차량 아래로 기어 들어가더니 갑자기 연기가 나오는 연막탄을 터뜨렸습니다. 차량에서 하얀 여기가 뿜어져 나오자 은행 직원들은 이를 실제 폭발물 작동 신호로 착각하고 더 멀리 피신했습니다. 그 순간 범인은 순식간에 차량에 올라타고 돈이 든 현금 수송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범인이 차를 몰고 떠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인의 완벽한 도주. 범인은 현금을 가득 실은 차량을 몰고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고 경찰과 은행 직원들은 전혀 저항할 틈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긴급 수배령을 내렸지만 어떠한 단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 몇 시간 만에 도쿄 전역에 대규모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범인은 철저히 사라졌고 경찰은 범인이 도주한 과정에서 사용했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현금 3억 엔 또한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에서 증거라고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발견된 유류품, 경찰 제복, 연막탄 사용 흔적, 오토바이, 가짜 경찰 신분증. 하지만 범인의 지문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차량도 도난 차량이었습니다. 수사 진행 과정과 단서. 일본 역사상 가장 대대적인 수사. 이 사건은 일본 역사상 가장 큰 강도 사건으로 기록되었으며 경찰은 총 11만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용의자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철저한 계획 아래 치밀하게 증거를 제거했고 단 한 개의 결정적인 단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주요 용의자들과 실패한 수사. 경찰은 여러 용의자를 특정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단 한 명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용의자 1. 사건 발행 1년 후 19세 청년이 수사망에 올랐지만 조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는 미궁에 빠짐. 용의자 2. 일본 야쿠자 조직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음. 용의자 3. 전직 경찰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증거 불충분. 사건의 미스터리와 가설. 전직 경찰 범행설. 범인이 경찰의 절차를 매우 잘 알고 있었으며 경찰복을 입고 있었던 점 때문에 제기된 설. 니혼 강업 내부자 연루설.
범인이 정확한 수송 경로와 시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자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음. 조직 범죄 가능성. 단독 범행이 아닌 일본 야쿠자나 해외 범죄 조직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됨. 범인이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 범인이 사망하여 더 이상 돈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이 흔적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음. 공소시효 만료와 사건의 결말. 1988년 12월 10일 강도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사건은 법적으로 해결될 수 없게 됨. 1998년 12월 10일 민사상 소송시효까지 만료되면서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해결로 남음. 결국 범인은 영원히 잡히지 않았으며 돈의 행방도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완벽한 범죄. 3억엔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보안 시스템, 법률, 그리고 범죄 수사 방식까지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범인은 철저한 사건 준비와 빠른 실행력으로 경찰을 속이고 단 한 명도 다치게 하지 않은 채 3억엔을 훔쳐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일본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았으며 50년 넘는 지금도 범인과 존의 행방은 완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